이게 지금까지 보니까 그냥 사업자만 내놓고 그냥 장사였지 사업이라는 거를 해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으니까 미팅을 한번 좀 하자. 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차에서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지속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물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그런 시간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차에서 다시 한번 좀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냐면 최근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 유튜브를 보시고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는데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거든요. 거의 대부분 제가 그동안 받았던 이제 미용실을 포함한 소상공인 서비스업 대표님들께서는 가장 많이 요청해 주시는 게 자금 조달이었거든요. 자금 조달 중에서도 당장 이제 필요한 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정책 자금, 즉 대출을 많이 요청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했던 게 최근에 제 유튜브 영상에 H3 솔루션 인터뷰 영상이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 영상에 보면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장사라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고 이제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 사업이라는 거를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미용실 대표님이 그 멘트를 보시고 가슴에 뭔가 불이 좀 지펴지셨나 봐요. 본인도 지금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서 꽤 오랜 시간을 서비스를 수행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보니까 그냥 사업자만 내놓고 그냥 장사였지 사업이라는 거를 해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으니까 미팅을 한번 좀 하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난 게 좀 있습니다. 비단 미용실뿐만 아니라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장사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가니까요. 단순하게 물건을 팔고 판매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정말 여러 가지 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사업의 구조를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정부의 기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 사업을 하는데 제일 처음 필요한 게 자금 조달이고 자본을 형성하는데 내 돈이 많이 못 들어가니까 대출을 이제 많이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대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히나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정말 어마무시 정말 많거든요. 그 업종마다 해당되는 게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기조에 따라서 나오는 지원 사업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정부의 기조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수출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다면 근데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성장하고 싶다면 미용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미용실을 하는데 어떻게 수출을 하느냐?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있죠. 우리 대표님께서 브랜드사를 운영을 또 해보시는 거예요. 미용실 같은 경우는 샴푸나 린스 뭐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고 또는 어떤 기기들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OEM 제조를 해서 브랜드사를 같이 운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로 생산한 제품이나 어떤 기기들을 그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겁니다. 이 수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좀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프로세스도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외국에서 보면은 K 뷰티, K 식품 이렇게 K자 붙는 게 엄청 열풍이잖아요. K 헤어 케어도 엄청 열풍이에요. 특히나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헤어 케어 제품이 정말 많이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또 뭐 식당 같은 경우도 수출을 해볼 수 있죠. 밀키트 제조를 해서 밀키트를 가지고 해외에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음식 서비스업에 지나지 아니하고 내가 만든 밀키트 즉 제조를 하게 되는 거죠. 밀키트를 가지고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되면은 무역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 음식 서비스만 하던 것이 비단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사업, 비즈니스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같이 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5단계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시장조사거든요. 시장조사. 시장조사도 단순하게 내가 어디 뭐 말레이시아로 수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레이시아의 헤어 케어 제품은 얼마나 수요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말레이시아의 헤어 케어 제품이 이
2020년도에는 매출이 이 정도였는데 2024년도까지 매출이 이 정도여서 연평균 성장률이 즉 CAGR이라는 지표가 몇 퍼센트 정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진출해 볼 만하겠다. 요거는 1차적인 시장 조사인 거고, 그 시장 조사를 할 때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문화적 차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전문적으로 수출을 하는 데서는. 저 같은 경우는 시장 조사 분석을 하게 되면 그 CAGE 분석 기법이라고 있는데, 이 CAGE가 뭐냐면 C는 컬처입니다. 컬처. 문화적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에 맞도록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를 예로 들면 그 말레이시아의 문화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는 어떤 문화가 있는가, 그 문화가 한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A는 뭐냐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행정적 차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하는 것도 그 나라의 어떤 행정적 규제, 제도에 맞춰서 우리가 수출하고 물건을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행정적 제도와 규제가 우리나라의 행정적 제도와 규제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3단계 정도로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면 되는데 말레이시아에 가보니까 막 7단계, 8단계, 막 20단계까지 있더라. 이러면은 이제 리스크가 좀 커지는 거죠. 시간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그런 행정적인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그 머니 리스크도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CAG 분석을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지오그래피, 그러니까 지리적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온난화 때문인가요? 거의 동남아 수준의 어떤 스콜도 막 갑자기 내리기도 하고요. 이런 날씨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동남아의 날씨와 우리나라의 날씨가 그래도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날씨에 맞도록 제품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환경적 차이를 우리가 또 봐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코노믹입니다. 경제적 차이. 우리나라의 GDP와 말레이시아의 GDP가 다른데 우리나라의 GDP에 맞도록 물건값을 정했다면 그 물건값은 말레이시아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로 가면은 이 물건이 그 나라의 GDP에 비해서는 너무 낮게 책정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가격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저렴하면은 이거 괜히 막 신뢰도가 이거 좀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고, 너무 비싸면 야 뭐 이게 이렇게나 비싸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샤넬 백을 사는 사람은 또 사잖아요. 그럼 브랜드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경제적 차이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된다. 시장 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가 콜라겐 제품을 동남아에 수출을 하려고 그 시장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시장 조사 분석 리포트만 한 6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 8개를 뽑아서 그 8개 국가마다 CAG 분석을 전부 다 한 거예요. 그 나라 분석을 하고 우리 거를 분석을 해서 나가면은 초기에는 어떻게 나가서 돈이 얼마가 들고 요런 것까지 이제 쭉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가 인증입니다. 인증. 해외는 인증이 정말 중요해요. 그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외국 거를 수입해 갖고 올 때는 이 나라의 제품이 우리나라의 규격에 맞도록 또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인증이나 규격 같은 것들로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를 나간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인데 말레이시아도 이제 할랄이라는 인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뭐 100% 할랄을 받아야 되고, 근데 할랄이라는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혹시 아세요? 저렴하게 하려면 또 저렴하게 할 수 있겠지만 최소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거를 또 내 자본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나는 자본이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원 사업이 정말 많죠. 인증 같은 경우는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 바우처에도 인증해 주는 게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용이 인증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나 어떤 관세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17가지였나요? 그런 메뉴판이 있으니까 그 이제 쪼개서 쓰다 보면 얼마 못 쓰는데,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업체 하나당 해외 인증을 최대 4개까지 할 수 있고 이 4개를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자부담이 조금은 있지만 이렇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상반기에 2025년도 1차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컨설팅을 하면서 3개 업체를 컨설팅했는데 3개가 모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할랄이나 그 SNI라고 있어, 인도네시아 진출할 때 필요한 건데 그거하고 EAC하고 ECAS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 인증을 말씀드렸는데, 그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돈들은 자본으로 해도 되지만 자본이 좀 부족하시거나
정부 지원 사업은 우리 대표님들의 권리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런 권리들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어 발굴이는 바이어. 우리가 제품도 만들었고 시장 조사를 해서 인증까지 받아놨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네, 살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야 되는데 해외 바이어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건 이제 박람회 같은 데 참여를 해서 박람회 같은 것도 지원 사업으로 굉장히 많아요. 일본의 어떤 박람회를 이제 하겠다, 참여할 사람 손들어라, 이런 지원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러시아, 두바이, 최근에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해외의 박람회 같은 거를 잘 찾아보셔서 자본을 가지고 참여를 해도 되지만 지원 사업으로 나오는 게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바이어는 우리가 산업부의 수출 바우처 같은 거를 해보시면, 산업부의 수출 바우처는 선정된 기업들에게 내수기업 수출 사업화라는 그 내부 지원 사업을 또 진행을 해주거든요. 산업부에서는. 그래서 바이어 발굴 같은 경우는 산업부도 이제 많이 도움이 좀 된다. 네 번째가 이제 그 바이어를 발굴을 했으면 계약을 하고 물류를 내보내야죠. 정말 실무 단계라서 이제 머리가 좀 아플 텐데, 요 단계까지 가면 우리 대표님들이 혼자서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가는 나라의 언어로 된 문서와 뭐 이런 것들이 그 지렁이의 향연이거든요. 저도 뭐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너무 힘든데, 그런 어떤 계약과 물류가 이제 실무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원 사업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단계만 알고 하고 싶다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너무 좋겠고, 이제 다섯 번째가 물건 팔았고 이제 돈 받는 거죠. 대금 회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 받는 경우는 우리가 현금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보증보험이나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때문에 또 막 문제가 되니까 수출하는 게 조금 부담되시고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그만큼 정부의 지원 사업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글로벌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상공인 24에 보면 500만 원 정도로 글로벌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단계는 오프라인으로 해외를 나갈 때의 단계인 거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쇼피, 라자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라쿠텐, 뭐 중국의 알리바바, 뭐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이 또 너무 잘 돼 있죠. 네, 그런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부터 물건을 올리는 것까지, 그 다음에 판매하고 물류 나가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셔서 우리가 장사가 아니라 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뭐 대출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대출보다는 지원 사업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대출도 필요할 땐 하셔야죠. 네, 강심장이 필요합니다. 대출이라는 것은 어쨌든 부채로 계상이 되면서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 이자 보상 배수나 이런 각종 재무 비율들을 약간은 안 좋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만 산다의 정신이 아니시라면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실 거라면 재무제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부 지원 사업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장사에서 사업으로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림팩스 컨설팅이 영향을 조금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볼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며칠 전에 받았던 그 미용실 대표님, 그분의 사례를 빗대어서 장사에서 사업으로 성장하는 방법, 뭐 이런 주제였던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